자, 반갑습니다. 국민정보원 7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국민정보원에서 국정원을 집중 또 분석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국가정보원이 이 세월호 침몰의 원인을 알고 있을 것이다 라는 추정을 하게 되는데요. 자, 국정원과 관련된 중요한 증거가 또 발견이 됐습니다. 노트북에서 복원된 그 지적사항이라는 문서가 공개가 되면서요. 자, 국가정보원이 이 세월호 침몰 원인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하는 것을 좀 한번 검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와 함께 방송을 진행하실 분 두 분을 모셨네요. 두 분이 방송 같이 나오시고 나서 인기가 좋았어요. 더 구체적으로는 제가 나오고 나서 조회수가 올라간 거죠? 네, 일단은 그래서 오늘 방송을 또 올려놓고 어떻게 나오는지 좀 봐야 확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카이스트 박사 곽동기 박사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조만간에 퇴출될 운명에 처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여기 B방 국정원 방송에서. 왜? 아니 문경환 씨가 오셔가지고 방송이 팍 는다고 하시니까, 네. 갑자기 저는 이제 생계 문제가 이제 원래 또 무임이긴 하지만 내가 볼 때는 두 사람이 같이 나와야 돼. 그러면 네. 여름이라서 네. 에어컨 냉방 효과가 매우 확실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뭔 얘기냐 그게? 글쎄요. 난해한데. 자, 그 다음에 동북아의 문 문경환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문경환입니다. 네. 자, 저는 주권방송 대표 권호익입니다. 오늘 7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정원에 얽힌 여러 가지 의혹들은 이미 여러 군데에서 나왔어요. 근데 그걸 한번 좀 정리를 해보죠. 이 국정원 지적사항이라는 문서가 발견되어 있기 전부터 이미 국정원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습니다. 그 의혹들을 좀 하나씩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5월 22일에 남재준 국정원장이 사퇴를 했습니다. 자, 이 당시가 이제 그 김장수 국가안보실장도 사퇴를 하면서 동반 사퇴를 했는데, 세월호 사건이 난 게 이제 4월 16일이니까 대략 한 달 좀 지난 시점인데요. 네.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이제 세월호 사건에 대한 책임과 연루되는, 그 당시에 뭐 전후한 시점에서 정홍원 국무총리도 책임을 지고 사퇴하겠다고 발언을 입장 표명한 바가 또 있지 않습니까? 네. 물론 지금 다시 하고 계시지만, 예. 좀 이상한 게 있어요. 왜 국정원장이 사퇴를 하지? 책임을 지고 세월호. 뭐 딱히 이렇게 뭐 세월호 사태의 전체적인 책임을 통감하며 사퇴한다 이런 건 없었는데, 네. 그냥 뭐 쓱 나가버렸어요, 그냥. 예. 왜 사퇴했을까요? 그 당시 언론 보도를 보면 이제 당시에 국정원의 증거 조작, 국정원이 증거를 막 조작을 해요. 간첩 조작한 거죠? 예, 간첩 사건 증거 조작을 했는데, 물론 증거를 조작한 이도 아직 처벌받지 않고 있죠. 예, 그 검찰이 그냥 놀고 먹고 있나 봐요 지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그러면서 지금 엄청난 세금과 검찰청의 에어컨 장난 아닙니다. 그 전기세 국민의 혈세로 다 내고 있죠. 예. 자, 남재준 국정원장이 왜 사퇴를 했을까요? 여기서부터 일단 우리가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네. 국정원이 원인이 뭔가 연루가 돼 있는 거 아니냐. 예. 이 사건과 예. 그게 아니면 왜 국정원장이 사퇴를 하냐는 거죠. 같은 것도 있대. 그 전에 여러 대선 조작. 그렇죠. 그 전에 네. 장난 아니었어요. 이 남재준 국정원장이. 그래서 다들 어떻게 봤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오른팔이다. 지금 실세 김기춘 실장 아니다. 남재준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세월호 사건 이후에 남재준 국정원장이 잘려나갔습니다. 그죠? 예. 지금 뭐 하고 있나 이분? 집에서 통닭 시켜 먹고 있겠죠. 뼈 없는. 뼈가 있으면 치아가 손상될 우려가 있어서. 예. 자, 일단 그래서 국정원이 그간 이 세월호 사건과 어떤 연계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먼저 우리가 지난 신문 보도 같은 것들을 다시 한번 좀 기억을 고시워 보면요. 네. 맨 먼저 어떤 부분이 나오냐면, 이 세월호 사건과 관련한 언론에서 전문가 인터뷰들을 많이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뭐 해양대 교수님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이 관련 이제 계통의 전문가들을 섭외를 하는데, 이게 일시 어떤 특정한 시점을 계기로 통제가 된다는 그런 의혹이 있죠. 여기 보시면 이제 4월 22일에 CBS가 그런 입장을 발표를 했다고 해요.
세월호 사건과 관련된 민감한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제기해왔던 대학 교수님들이 사고 발생 6일째가 되는 21일부터 마치 약속이나 한 것처럼 입을 닫았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곳 저곳에서 압력이 들어온다. 주로 정부 부처라고 보면 된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했다는 거예요. 네. 그와 더불어서 또 SBS의 배정훈 PD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알고 싶다. 그 코너를 운영하시는. 예. 거기에서 이제 세월호 편을 제작 중이었는데 마찬가지로 배 PD가 이제 트위터에 이런 글을 올렸다는 거예요. 이번 주 방송을 앞두고 즉 세월호 편 방송을 앞두고 의견을 구하던 학자들이 하나둘씩 인터뷰를 취소해버렸다. 점점 섭외가 힘들어지더니 끝내 불가능해져 버렸다. 그러니까 섭외할 분이 없다는 거죠. 세월호 사고를 분석해줄 전문가들이 침묵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트위터에 올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결국에는 거기에 누가 나왔습니까? 이 글로벌 시대이긴 합니다만 해외로 나가서 와타나베 그죠? 일본 도쿄 해양대 교수님이 나왔어요. 예. 그래가지고 유명한 그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선미로 가서 수색을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승객 출입구가 배 선미 끝부분에 있으니까 근데 왜 해경 배가 선미로 안 가고 중간에 조타실로 갔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도 여기서 제기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이 숭실대 정보통신전자공학부의 배명진 교수님이 있습니다. 배명진 교수님. 이분이 이제 그 진도 BTS의 그 음성 분석 녹취 기록, 예, 그게 이제 수차례 여러 군데 끊겨 있다. 요 이제 일종의 특종이죠. 이렇게 보도하신 분이 계신데 이 외에는 없어요. 예, 그래서 전문가들이 일거에 함구를 했는데 누군가 입막음을 한 거네요. 그렇죠. 국정은 아니냐 이게. 그 정도 하려면 국정원 아니고서는 할 부서가 없죠. 네, 대체로 이런 입막음을 하려면 또 이제 검은 양복 입고 와가지고 그죠? 대한민국 국가정보원입니다. 이렇게 와가지고 또 이제 어깨에 힘을 좀 줘야지 교수님들이 또 수긍을 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거기에 또 굴복하나 그죠? 교수들이 무섭겠죠. 밧줄이 끊기는데. 제 생각에는 더러워서 그냥 아유 그래 알았다 이러고 안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게 국정원에서 입막음을 했다라는 증거는 없는 거죠? 의혹이 있는 거죠. 예, 의혹. 그런데 충분히 추정 가능한 거죠. 정황상. 사실상 국정원 관련된 모든 부분들이 주로 다 의혹들이에요. 이번에 이제 지적사항 그것도 사실 뭐 뒤에서 우리 거론할 거죠. 지적사항 문서. 네. 예. 그 분명하게 국정원이 했다라는 증거는 없지 않습니까? 또. 그렇죠. 딴 사람이 예. 그냥 국정원이라고 써놨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아마 분명히 국정원은 그런 식으로 오리발하거나 아니면 730 재보선에서 새누리당이 이겼으니까 그냥 쌩 까고 가는 방법이 제일 크다고 봅니다만 또 살펴보겠습니다. 침몰 원인에 대한 은폐를 했던 그런 의혹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정보원은 사고 직후에 계속적으로 이 해경 상황실에 전화를 걸어왔다고 해요. 먼저 오전 9시 28분에 사고 원인이 무엇이냐 이렇게 해경 상황실에 전화를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로부터 27분 뒤에 오전 9시 55분이죠. 그때 다시 전화를 해가지고 암초라던데 맞나요? 라고 하면서 암초로 보고를 받은 거네. 충돌설에 예, 충돌설에 뭔가 이제 심증을 두고 있는 듯한 예, 그렇게 재확인했다는 거죠. 근데 그때 해경 상황실이 뭐라 그랬냐면 아니고 즉 암초는 아니고 원인 미상이고 이렇게 그냥 침수된 겁니다라고 답을 했다고 해요. 예. 자, 뭐 이런 부분들을 보면 국정원이 세월호 사건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부분들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또 분명한 사실은 정홍원 국무총리가 이분 물론 사퇴 의사를 표명하시고 난 이후로 생각이 드는데 5월 20일에 그 국회에서 증언을 하셨죠. 증언이라기보다는 발언을 하시죠. 예. 제가 듣기로는 국정원이 이 전화로 사고 보도를 받았다고 돼 있고 그 보도는 세월호 선언이 한 것으로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국정원이 전화로 직접 사고 보도를 받았다라고 돼 있으니까 국가정보원이 세월호 침몰 사고를 인지했던 시간은 매우 빠른 시간. 그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적어도 선원들이 구조되기 전에 왜 저희 그런 영상들 있지 않습니까? 1등 항해사가 지속적으로 핸드폰을 들고 밖을 서성거리면서 누군가와 계속 통화하는 그런 뭐 영상도 저희가 이제 실제로 본 적도 있고. 신정훈 씨죠? 아니요. 강원식인가? 예, 강원식 씨입니다. 두 사람 다 전화 통화했지.
40대. 근데 주로 영상에 나오신 분은 예, 그 강 1등 항해사, 1항사 신것 같고 이런 정황들을 볼 때 선원들 중에 그 수없이 많은 핸드폰 통화를 하던 그 와중에 국정원에 보고 전화를 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왜냐면 대한민국 국무총리가 국정원이 선원에게 보고 받았다고 하니까 그거는 뭐 선원에게 보고 받은 거죠, 그죠? 믿어야죠. 네. 아니 국무총리가 그거 믿습니다 저는. 총리님 지시사항은 아니고 총리님 말씀인데 네. 누가 그걸 거역하겠습니까, 그죠? 일개 국정원장이 그럼 하극상이죠. 네. 박근혜 대통령이 좋아하시는 하극상이죠. 그거는. 하극상 맞나요? 지휘체계상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인데.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하극상은 아니고 예 참견? 아니 국무총리가 그 정도 파악을 하고 있다는 거는 지휘상으로 그 정도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위치 아닌가요, 그죠? 그러니까 그 정보는 거의 사실이라고 봐야 된다는 거지. 없는 말을 국무총리가 지어내지는 않겠죠. 그렇죠. 그렇지. 그것도 믿습니다, 정 총리. 대정부 질의 시간에 예 그렇습니다. 저는 아마 이 국무총리 정 총리님이 요 기간에만 님자를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최근에 다시 한다고 하면서 그죠? 다시 한다고 하면서 왠지 이거는 국민을 운용하는 듯 하긴 하지만 예.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국정원과 세월호 뭔가 연계가 있는 듯 하면서도 아닌 듯 하면서도 뭐 어떤 건지 이게 정말 좀 약간 애매모호한 예, 그런 냄새가 계속적으로 풍기고 있습니다. 또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잖아요. 보고개통. 예, 그렇습니다. 그 이 통합진보당 이상기훈이신가요? 네. 예, 요거 이제 밝혀내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료를 확보했죠. 대한민국에 수없이 많은 선박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여객선 가운데 이 국정원에 보고할 수 있는 보고되게 돼 있는 그 세부 지침으로 나온 따로 별지 첨부돼 있는 거죠. 네, 별칭으로 운항 예. 지침이 돼 있죠. 그 세월호 운항 지침에서 그러니까 이제 사고 시에 긴급 사고 시에 이제 국가정보원으로 보고하게끔 그렇게, 최초로 예 유일하게 그러니까 사고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예, 국정원에 보고하게 되는 그렇죠. 그렇죠. 네. 예. 누구보다 먼저 두 가지지. 하나는 사고 나면 제일 먼저 보고하게 돼야 될 기관이 국정원으로 돼 있는 거고, 그죠? 네. 그리고 유일하게 국정원에 보고돼야 되는 배예요. 그렇죠. 세월호가. 대한민국에서. 예. 그리고 세월호 외에 오하마나오 그거는 이제 해군 3함대. 2함대. 아 해군 2함대, 해군 3함대. 2함대. 2함대. 2함대야. 두 분이 2함대라고 하시니. 다수결로 2함대. 이건데 이건 다수결 할 문제는 아닌데. 자료 봐봐. 예,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해군. 예. 해군. 그것도 이상하죠. 그렇지. 사고가 났는데 사고가 나면 원래 119를 불러야 되잖아요. 저는 우리 국민 상식상 우리가 단원고 학생의 전화가 가장 맞다고 봐요. 119에 신고하는 게 기본이지 않습니까? 근데 받아니까 해경이지. 아, 해경. 예. 근데 왜 국정원에? 그리고 왜 군에다가? 뭐 오하마나오는 이제 열애라고 한다 하더라도 네. 예. 좀 이제 이해할 수 없는 그러다 보니까 어느 기관보다도 국정원에 먼저 보고하게 돼 있으니까 국정원에 보고하는 게 맞고 그죠? 그럼 이거 선언은 이상한 게 아닌 거예요. 그게 지침대로 한 거죠. 네. 그리고 총리는 국회에서 그런 발언을 하시는 게 뭐 그렇게 했을 거니까 선언이 누구보다 먼저 국정원에 보고를 했을 거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맞겠죠. 그리고 국정원이 누구보다 제일 먼저 알았겠죠. 왜냐하면은 선언이 맨 먼저 국정원에 전화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국정원이 알면은 국정원장이 알겠죠. 국정원장이 그걸 모르면 국정원장이 원장이 아닌 거죠. 예, 바지 원장인 거죠. 그렇게 되면 국정원장이 잘리는 게 그죠? 세월호 사건과 뭔가 있다. 뭐 이런 전체적인 좀 그림이 완성이 되지 않나. 그렇죠. 해경과 해군보다 가장 먼저 청와대 그 뭐죠? 위기관리센터보다 가장 먼저 받은. 그죠. 먼저 알아서 국정원에서 그 NSC에다가 이제 알릴 수 있겠죠. 그렇죠. 국정원이 문자 보냈다는 건가? NSC 성원들한테? 원래 문자 보낸 것은 그 청와대에 문자 보낸 것. 청와대에 문자 보낸 부분은 그 안행부. 예, 안행부 장관의 아마 비서가 했겠죠. 그거를 60대 장관이 문자 보내서 그러진 않았을 것 같고. 예. 자, 근데 국정원이 NSC 성원 아닌가요? 맞습니다. 국정원장. 국정원장. 예. 그러니까 그것도 웃긴 거죠. 그죠? 자기가 먼저 보고를 받았을 거 아니야, 국정원장이. 그렇죠. 그럼 같이 공유하면 되는 거잖아, 회의 공간에서. 네. 뭐 문자 보내고 말고 뭐가 없지, 필요 없지.
국정원은 근데 원래 정보를 혼자 먹는 걸 되게 잘하지 않습니까? 국가 기밀입니다 하면서 더 이상은 밝힐 수 없습니다. 이러면 끝나는 거잖아요. 국방부하고. 근데 NSC라는 게 그런 정보를 공유하고 대책 토론하려고 만든 게 NSC 아니에요? 그냥 대통령이나 따로 하지는 않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NSC에 가본 적이 없어서. 자, 그래서 대통령도 그때 없었고. 이게 그 도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일하게 세월호는 국정원, 그리고 오하마나오는 해군 이함사령부. 그래서 청해진 소속의 두 여객선이 유일하게 최초 보고 기관이 다르고 국정원이고 이함대고, 그죠? 상식적으로는 좀 참 이해가 안 모든 되는. 여객선의 일반적인 보고 계통하고 전혀 다른 체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이 세월호를 구입하는 과정에 2012년에 구입했잖아요. 일본에서 연한이 지났지만 이명박 때 법을 바꿔서 30년 동안 쓸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그 통과되고 나서 이 배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국정원이 시시콜콜 다 개입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 배도 아닌데 왜 그렇게 그게 그 국정원 지적사항 문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건 그 이후지. 아, 그 이후에 개조하는 예. 과정이요. 그러니까 수입할 때 수입할 벌써 개입을 해가지고 국정원이 꼬치꼬치 막, 그래서 그 직원들의 증언, 청해진 직원들의 증언에 의하면 너무 괴롭혔다는 거예요. 국정원이 시시콜콜 막 청해진 해운을. 그렇지, 괴롭혔다는 거예요. 이 배를 하나 도입하는데 굉장히 막 그 꼼꼼하게 간섭을 심하게 해가지고 네. 굉장히 힘들었다. 보통 그 배 그 수입하는 거하고 다르게 그런 얘기를. 왜 그럴까요? 자기 배도 아닌데. 그러니까 희한하죠. 이렇게. 그 도입 과정에서 국정원이 이 일반 국민을 힘들게 하는 방법이 공안 탄압 외에도 또 그런 것도 있군요. 그러니까 이 관계는 희한한 거예요. 청해진과 국정원, 그리고 세월호가 국정원. 그래서 이 전반적인 관계가 지금 새롭게 이제 드러난 게 그 문서 아닙니까? 지적사항. 네. 그 지적사항에 보면은 뭐 국정원은 그러죠. 국정원은 또 이제 그 빗나간 얘기를 했는데, 그죠? 2월달에 뭐 벌써 저기 점검한 거를 3월달에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엉뚱하게 지금 답변을 했는데, 또 동문서답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지적사항의 문서와 별도로 그러니까 국정원은 그 해양수산부 쪽에 안전보고를 했겠죠. 물론 이제 그것도 세월호가 출항하고 나서 이제 보도를 한 것처럼 나온 시간이 안 맞으니까 논란이 되긴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이제 국민들은 국정원에게 아침에 뭐 먹었냐라고 질문을 했는데 나 점심에 짜장면 먹었는데 이런 답변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죠? 왜냐면은 그 국정원 지적사항에 대한 문서는 2월 달에 작성된 문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국정원의 답변을 보면은 이 사람들 지금 3월 달에 한 얘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3월 때 했다고 얘기하죠. 예. 이게 지금 앞뒤가 다른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실소유주 아니냐, 국정원이 실질적인 소유자다 이런 주장이 있고 있는데 국정원은 전혀 근거 없는 얘기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세월호 청해진 해운 국정원은 어떤 관계일까? 요거를 한번 일단 여기 추리를 여기서부터 들어가야 돼. 일단 삼각관계네요. 아니지. 세월호는 청해진의 소속 배잖아. 무슨 삼각이야? 일단 그래서 관계다. 청해진 해운이라는 회사 자체하고 국정원하고 관계가 있는 거죠. 그죠? 직접적인 관계가 있나요? 아니 그렇게 예상이 되는 거지. 네. 그러니까 그 배를 도입하는 과정에 직접 개입을 할 수 있는 관계가 돼 있다는 거죠. 일단은 이제 세월호를 통해서 청해진 해운과 국가정보원의 관계가 있다라고 보는 게 맞죠. 모든 관계가 그러니까 국정원이 세월호에 개입한 정황이 있고 세월호에 이제 이 별치 첨부된 이 사고 시 운항 보고 지침이 있고 요거는 실제 있는 물증이지 않습니까? 물증이 국정원과 세월호와의 관계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당연히 세월호는 청해진 해운의 소속 배이기 때문에 청해진 해운과 세월호의 연계는 있는 것이죠. 물증이 있죠, 확실한. 그런데 국가정보원과 청해진 해운 간의 관계는 물증이 없는 거죠, 지금.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 두 가지 물증을 통해서 국정원과 청해진 해운 간에 뭔가 연계가 있지 않겠나라는 심증을 가지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거 한번 추리를 해보자는 거예요. 어떤 무슨 관계일까? 연계가 있을까? 예. 그래서 제가 좀 고민을 딱 그날 딱 드러나면서 고민을 했던 게 뭐냐면, 보통 이제 그 정보기관들이 유령회사 만들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첩보 활동을 위해서. 네, 첩보 활동을 위해서 유령회사를 만들기도 하고,
또 하나는 비자금을 조성하는 용도로 유령회사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많이 봤죠. CIA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곳곳에 유령회사 만들어서 자금 세탁하기도 하고 또 그걸로 정보 활동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의 정체를 가리고 CIA라는 정체를 가지고 어떤 뭐 민주 단체를 지원하는 NGO 단체 인양하면서 활동하는 것도 있고 미국 민주주의 기금이 그거 아닌가 그죠? 네.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국정원도 혹시 그런 용도의 회사나 어떤 업체들을 가지고 업체가 좀 필요한 거죠. 사무실도 좀 차려놓고 그렇죠. 댓글도 달아야 되고. 그래서 청해진 회원이 혹시 국정원이 세운 외곽 회사인가? 이런 의혹도 좀 가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세월호는 두 가지 목적이 있었던 것 같다. 내가 볼 때는 하나는 수익 사업용, 국정원의 수익 사업용, 그리고 특수 임무, 국정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특수 용도의 배로. 그건 이제 만일 그렇다면 하고 출발하는 거죠. 청해진 해운이 국정원의 페이퍼 컴퍼니라면 페이퍼 컴퍼니는 아니죠. 근데 실제 있는 회사니까. 실제 회사죠. 네, 그러니까 국정원의 회사라면 뭐 그러지 않겠냐. 네. 예. 아니면 그렇지 않더라도 세월호는 어쨌든 두 가지 용도의 임무가 있었던 것 같다. 하나는 국정원의 특수 임무를 수행하는 역할, 성격으로서 역할이 있고 또 하나는 비자금 조성을 위한 어떤 수익 모델. 세월호로 돈 많이 벌었나요? 아니 독점 운행이잖아. 인천하고 제도. 독점 그러면 오하마노도 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하마나오는 그것도 이상한. 오하마나오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지금 국정원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해군 이함대 사령부도 추적을 해봐야 돼 지금. 오하마나오는 왜 유일하게 이함대 사령부에 신고하게 돼 있는지. 군의 수익 사업용이었나요? 모르지. 근데 그건 특수 임무가 있을 것 같긴 해요. 어쨌든 예를 들면 뭐 나중에 그럴 수 있잖아. 군 같은 경우에는 훈련을 해야 되잖아. 예. 격추 훈련, 그죠? 타격 훈련을 하잖아요. 미사일로 쏘고. 그래서 그 배로 나중에 퇴역을 했을 때 활용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큰 배를? 그럼. 어차피 버려야 되니까. 어차피 그 버린 용도로 쓰니까 그런 예를 들면 뭐 이제 시신 이렇게 막 해부하잖아요, 그죠? 죽은 시신 막 사서 막 해부하는 것처럼 버리는 배 수명이 또 다 했거든 얘도 오하마나오도. 그래서 그거가 만약에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가장 먼저 군에서 이제 인계를 하는 거지 훈련용으로. 그래서 그런 용도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세월호는 국정원 용도, 오하마나오는 국방부 용도, 해군 용도로 이미 예약돼 있는 상태였다. 목적을 가진 배가 아니겠냐 이런 게 있고요. 청해진 직원과 선박 직원 중에는 반드시 국정원 요원이 있을 것이다. 혹은 조력자가 있을 것이다. 이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죠. 그렇죠. 특수 임무를 가지고 있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겠죠. 그 신정훈이라고 하는 그 세월호의 선원 이 국정원 요원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죠? 예. 근데 그거는 뭐 밝히면 될 것 같고 확인해 보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청해진 직원 중에서도 국정원 요원 내지는 국정원의 핵심 조력자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증언이 있어요. 네. 자, 청해진 해운의 김한식 사장이 구속됐잖아. 그렇죠. 그죠? 근데 그 옆에 있는 핵심 참모 직원들도 대부분 다 구속됐어. 네. 근데 처음에 저기 김한식 대표가 연행되는 장면, 출두하는 장면인가? 거기에 양쪽에 사람들이 같이 직원이 이제 부축 비슷하게 하면서 갔다고. 그 중에 유일하게 구속이 안 된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찾아보세요. 그거는 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찾아보면 그 사람이 배가 들어올 때부터 관할했던 사람인 거예요. 그럼 국정원하고 사업을 했겠지. 그죠? 국정원이 계속 지적을 했으니까 까다롭게 했으니까. 그래서 지금 구속 그 사람이 그 국정원 지적사항 문서를 작성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그건 모르지. 그건 모르고. 근데 그거는 그 작성은 지적사항 작성은 세월호의 승무원이 작성할 수도 있고 알 수가 없는 건데 일단은 이 배가 들어오는 과정부터 그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유일하게 구속이 안 돼 있는 거지. 그래서 충분히 그런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뭐 세모그룹이 국정원의 요청으로 청해지는 세월을 쓸 가능성, 혹은 두 국정원과 유병원 회장의 청해진 회원의 협조관계, 국정원과의 기밀 협조관계, 뭐 이런 것들이 다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진다는 거죠.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국정원이 세월호는 관할하고, 그죠? 그 오하마나오는 해군이 관할 내지는 관리하는 그런 배가 아니겠냐, 이런 추측을 저는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이제 비자금 얘기했잖아요. 비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통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자, 보도에 나왔지만 청해진 회원이 지난 3월에 선박 거래 사이트에 세월호하고 오하마나오를 매각 의뢰한 사실이 있어요. 올해 3월 달이죠. 그죠? 이거 뭔 얘기인가? 일단 오하마나오는 연한이 굉장히 오래돼가지고 수년 전부터 매각이 추진되었던 배예요. 그죠? 근데 이걸 도입한 것 자체가 2012년 아닙니까? 그 세월호고. 오하마나오. 오하마나오는 2003년에 도입됐는데 오래됐어요. 수년 전부터 매각이 추진되어 있었어. 근데 이번에 세월호도 매각을 내놨다. 그렇죠. 선박 거래 사이트에 매각 의뢰를 했다는 거예요. 그 뭐 산지 2년도 안 돼서 증축해놓고 이제 내놓은 거지. 더 비싼 값에 팔려고. 그러면 이것도 돈 세탁이 가능한 거죠. 그죠? 뭐 예를 들면 100억에 대출 받았다 그랬잖아. 뭐 대출 받아서 했잖아. 그럼 되팔아. 그럼 50억의 차이가 남는다. 뭐 이런 식의 돈 세탁 과정으로 이 배를 활용하려고 했을 수도 있다. 이 정황들을 보면 그런 예상을 한다는 거지. 어때요? 저는 국정원이 돈 세탁을 할까요? 그걸 잘 모르겠네. 왜? 국정원이 돈 세탁을 많이 했잖아요. 그동안 대선 때나 뭐 이럴 때. 선거 정치 때마다. 자금은 어쨌든 합법적으로 쓸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필요하지 돈 세탁이. 어쨌든 국가 예산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비공개지만 뭐 1조 원대라고 추정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 가지고 뭐 국회에서 뭐 예산 집행에 대한 보고 의무를 뭐 주는 거를 국정원 개혁안에 넣으려고 했는데 실패했죠. 근데 선거 시기마다 엄청난 돈이 들어가잖아. 그리고 지금 국정원장으로 새로 취임한 이병기 씨도 그 역할을 한 거 아니에요? 차떼기. 그렇죠. 돈 세탁하고 돈 배달하고 이렇게 했던 거지. 그래서 충분히 국정원은 비자금 마련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을 것이고 여러 개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 업체들이 있고 통로들이 있을 거다. 근데 세월호하고 국정원이 그런 관계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두 가지 역할인 거죠. 비자금 조성을 위한 통로, 또 하나는 국정원만이 관할하는 특수임무. 이 두 가지 정도로 세월호가 국정원과 연관되어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런 의혹을 제기할 수 있다. 예. 나중에 국정원한테 명예훼손으로 뭐 고발당할 것 같아가지고. 추정했다면 추정. 그러니까 이게 좀 어떻게 좀 가능성이 있지 않아? 충분히 그럴 출연을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가능성 있죠. 가능성은 있죠. 예.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이제 그 뭐 상상력을 제한하지 말아야 되고 여러 가지 설마하는 것을 없애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동안 국정원이라고 하는 이 정보기관들 안기부 중정 이런 거치면서 했던 역사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러면 지금 보이는 나타나는 현상들을 유추해서 얘네들끼리 과거에도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거지. 그게 핵심인 것 같아. 예. 근데 국정원이 이제 비자금 통로로 이제 세월호를 이용했다. 뭐 돈 세탁을 위해서 이용했다라고 한다면 세월호를 굳이 침몰시킬 필요는 없는 거 아닙니까? 침몰시켜서 뭔가 그러니까 그건 다른 거지. 아, 그건 다른. 그거는 이제 국정원의 특수임무용으로 뭔가를 하다가 그렇게 된 거다라고 보는 거죠. 이전 그게 어떻게 비자금 조성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세월호를 통해서. 내가 볼 때는 이게 완전히 그러니까 소유주처럼. 그러니까 소유주가 네. 그러면 이제 세월호 가지고 영업을 띄워가지고 그 화물 운송 수익을 가지고 비자금을 조성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도 뭐 있죠. 장부 조작해가지고 뭐 세금 떼먹고 뭐 이렇게 해서 원래 그 기업들이 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신상철 대표도 이제 그런 얘기 했잖아요. 배는 모든 배들은 과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국정원이 그렇게 건전한 방식으로
정말 땀 흘려 일해서 비자금을 조성한다. 무슨 땀 흘려 이래. 아니 땀 흘려 일하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 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꽁무 빨목이죠. 예. 두 가지 의무니까. 아니 10% 20%짜리 수익을 가지고 그 돈 세탁을 하겠어요. 국정원이 아무리 그래도. 그러니까 그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런 업체들이. 그러니까 50% 100%는 돼야지 뭐. 얘들이 좀 없죠. 관심을 가질 것 같은데. 알 수가 없지. 금융계나 이런 식으로 은행이나 그런 것도 하고 뭐 다양한 용도로.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뭐 세월호를 가지고 큰 돈을 뭐 만지려고 했던 것 같지는 않고요. 그건 이제 보조적인 어떤 야 이왕하는 김에 이걸로 돈도 좀 벌어보자 뭐 이런 수준이었을 것 같고 오히려 특수 역할을 준 게 아닌가 그럴 가능성이 높다. 국정원이 관여를 했다면. 그것도 아니면 사실 국정원이 이런 큰 배에 신경 쓸 게 없잖아요, 사실. 그렇죠. 물론 이제 그런 거 있다 그러더라고요. 전쟁이 났을 때 이게 이제 군용으로 징발되는 대상 배다. 그런 그 주장은 2,000톤급 이상은 그걸 할 수 있다는 거잖아. 실제 그런 게 저는 이제 그게 심증이 가려면 정말로 대충 지적을 했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용도였다면. 어차피 형식적으로 전쟁 안 난 건 뭐 국정원 애들도 뭐 뻔히 다 알 거고 뭐 이런 그런 그러니까 지적사항하고 그거하고 다른 이게 안 맞다는 거죠. 지적사항은 매우 꼼꼼하잖아요. 이게 뭐 만일의 전시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 뭐 화장실 샤워기 장판을 새로 교체한 그런 건 아니라고 보고 뭔가 이제 의도가 있다 국정원에. 그런데 저는 그게 비자금을 조성한다는 측면이 좀 잘 납득이 안 가서 그래요. 아니 예를 들면 봐봐요. 저는 아까 지금 문경환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용도가 있겠지. 어떤 임무가 있나 보지. 요거는 저는 수긍이 가요. 그러니까 열심히 매우 면밀한 관심을 가지고 세세하게 본다고 생각은 드는데 거기서 수익을 근데 봐봐요. 지적사항을 보면은 아주 세세하잖아. 마치 또 영업 뛰는 듯한. 영업하는 사람이 야 물건 그거는 이렇게 좀 이렇게 가지런히 놓고 여기는 좀 CCTV 좀 달아 도둑 안 들게 마치 영업을 하는 사람의 마인드로 한 거잖아. 그렇죠. 매트리스 교체하고 뭐 이런 거. 그래야 돈을 벌잖아.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죠. 실제로 얘네들이 그걸로 수익 사업을 했나? 모양은 청해진이지만 소속은 청해진이지만 그죠? 대리 수입을 한 거지. 국정원이 돈 벌려고 하는 대리 수입을 한 거고. 근데 그 세월호로 제가 듣기로는 그 저가항공이 등장하면서 세월호가 거의 돈을 못 벌었다. 그래서 화물량을 늘렸다는 거잖아요. 과적을 하고. 그렇게라도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렇지. 수익을 맞추려고. 그러니까 이게 장부에 적지 않는 화물 운송료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장부에는 없는데 별도의 입금이 되지 않고 그냥 따로 현금으로 챙기는 돈을 받고 과적을 해서 이렇게 메꿨다는 거고, 또 하나는 왜 서해 이 노선을 독점 운영하는, 그죠? 독점 운영해봐야 그래도 배 두 척이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는 이를테면 국정원이 자금 세탁을 해야겠다. 그러니까 이제 이 드러나지 않는 국정원의 예산을 드러나 있는 정부 예산을 교체하려면 뭐냐, 정부 사업을 수주하면 돼요. 그냥 이를테면 고속도로 가드레일 설치하는 거, 그거 그냥 뭐 누워서 그냥 돈 주워 먹는 거 아닙니까? 그냥 킬로미터당 얼마, 그래서 500km 구간에 대해서 얼마 계약해가지고 돈 퉁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돈 세탁이 이기고. 뭐 이런 식의 방식이 저는 이제 국정원이 한다면 뭐 편하게 가지. 그러니까 이상하잖아. 그 지역상하고 안 맞잖아 도저히. 그렇죠. 그렇게 막 얘들이 그 원래 선글라스 끼고 권총 차고 다니는 걸 이제 전통으로 삼지 않습니까? 근데 좀 안 맞잖아요. 조폭이 열심히 살자 하면서 막 식당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 같잖아요. 막 땀 흘리면서. 그건가 기본 노후 대책으로 인상이 좀 안 맞아서. 그래서 저는 국정원 직원들의 노후 대책? 뭔가 그런 거 관련된 뭔가 국정원에 임무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그게 주 임무 같긴 한데 그 지적상을 봤을 때는 어쨌든 이게 이제 수익 사업을 잘하기 위한 소유주의 마인드다는 거요. 그러면 국정원이 관할하는 수익 사업 업체이거나 아니면 국정원 직원의 퇴임 후 노후 보장을 위한 그 일자리 이럴 수도 있는데, 우선 그러니까 1차적인 거는 국정원의 특수 임무용. 그죠? 그다음에 부처적으로는 그런 용도까지
볼 수 있겠다는 거고 그럼 특수임무가 뭘까? 그래서 제가 추측하는 건 그겁니다. 서해로 가잖아요. 인천에서 네. 제주까지. 네. 그죠? 독점이에요. 와마나오하고 이게 교차하면서 독점으로 운영을 하잖아. 그죠? 이 지역이 굉장히 미국 입장에서는 중요한 이 지역이죠. 대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그죠? 중국 봉쇄선. 그 선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선이다. 그래서 뭐 정탐 행위를 한다든가, 관찰 업무를 한다든가, 뭐 이런 것까지 염두에 두는 역할을 한 것 아니냐 이런 축축도 해온다는 거지. 그거는 이제 군에서 주로 해야 될 일이라서 뭐 오하마나 호를 이용해서 그런 걸 했다라고. 아니 그 위장할 수 있잖아요. 아니 그냥 때문에. 우리나라 구축함 세종대왕함이나 이런 거 달고 거기다 그냥 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냥. 굳이 여객선으로 위장. 예, 굳이 위장할 필요 없이 아예 그냥 세종대왕함이 태극기 꽂고 뭐 주한미군한테 정보 다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뭐. 왜냐면은 우리가 그런 거 하지 않습니까? 미국의 군사위성 정보를 우리 다 받잖아요. 그게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겠어요, 미국 사람들이. 아무래도 그 자본주의 감각이 매우 타고난 사람들인데 그걸 과연 공짜로 줄까? 그럼 뭔가 이제 우리 군한테도 뭔가 요구하지 않겠습니까? 그 요구할 때는 서해 뭐 여러 가지 관측 자료라든지, 그러니까 해군 함대, 서해 함대의 대중국 관측 자료 좀 한번 보자. 우리 인공위성 사진 줄게. 뭐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특수임무가 뭘까요, 그러면? 저는 뭐 새로운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좀 이따가. 좀 이따 5분 뒤에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공개하시는. 광고 나간 뒤에. 알겠습니다. 어쨌든 세월호와 국정원의 관계는 밀접한 관계다. 네, 예. 좀 밀접한 관계는 맞다. 두 가지 뭔가 이게 있을 거다라는 게 저희 주장이에요. 예. 국정원의 특수임무가 주고, 그다음에 부차적으로 이걸 통해서 일정하게 돈 문제, 수익 사업 내지는 여타 역할까지. 그건 맞는 것 같아요. 그건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정원 퇴임 간부들의 네, 일자리. 예, 노후 보장. 그거는 가능할 것 같아요. 가능할 것 같죠. 예, 그건 일반적이거든요. 그거는. 예. 왜냐면 이제 원래 이제 또 끝났으니까 끊어졌으니까 먹고 살아야죠, 일단. 예. 먹고 살 때 뭐 먹고 살겠어. 주로 보면은 자식 새끼들 등쳐먹고 살거나 아니면은 어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증권가 찌라시 만들던거나 뭐 어디 뭐 간판 하나 올려놓고 삥 뜯는 게 원래 평생을 그렇게 뜯기 마련인데 그러면 이제 청해진 해운에 무슨 뭐 영업 이사 같은 거 하는 자리 하나 받아놓고 그럼 뭐 탱탱거려 노는 거죠, 이제 뭐 골프 치러 다니고 그런 관계일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 대부분 게 군도 그렇고 여타의 이제 그 정부 관련 공직자들이 퇴임 후에 가는 데가 각 부서마다 정해져 있어요. 그죠? 네. 맞아요. 뭐 저기 모피아 같은 경우에는 뭐 은행 어디로 가잖아, 막. 예. 그죠? 관련 그 금융기관 쪽으로 가잖아요. 대법관, 검사 이런 데 어디로 가? 로펌. 그지? 김현장으로 가잖아, 뭐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런 식의 구도가 있는데 국정원은 특히 그게 부족하다는 거야. 그래서 국정원이 운영하는 골프장이 하나 있고 어디 뭐 강원도 쪽 가는 길인가? 거기 하나 있고 그다음에 농장도 뭐 좀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국정원이 운영하는 거죠. 노후에 부족해. 소나 키우고 살아라 이런 거. 국정원 입장에서 부족하다고. 근데 우리가 알지 못한 여러 군데 여러 형식으로 뭔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가장 쉬운 건 그거예요. 자기가 했던 그 업무, 그죠?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업체랑 연결되는 게 가장 좋지. 거기 가야지 아무래도 말이라도 한마디 하지. 그렇죠. 자, 그래서 하여튼 무슨 관계가 있다. 이런 주장으로 1달러 딱 짓고. 네. 자, 그 다음에는